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증시 플러스 시간이죠. 올해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은 분위기다. 아니다. 2022년 액정 디스플레이 LCD 업황 둔화와 패널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 전문가분 모시고 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수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업종을 살펴보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과 함께 또 어떤 쪽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놓고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뭐 사실은 LG 이러면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들어봤는데 럭키 금성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1987년에 LCD 생산을 이제 시작으로 이쪽 분야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벽걸이형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 또 얇은 디스플레이, 올 LED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핸드폰에도 이제는 OLED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그 LCD부터 한번 따져보죠. LCD 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완전히 뺏긴 겁니까? 어떤가요? 사실은 완전히 뺏겼다기보다는 많은 시장이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시장이 이제 뭐 저희가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도 네네. 네, 점점 큰 인치를 개발하면서 작은 인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시장도 이제 LCD에서 지금 OLED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LCD 부분에서는 중국하고 뭐 LG를 포함한 우리나라 업체하고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겁니까, 이제는? 네,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는 LCD 분야에서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겁니까? 많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거기서도 매출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사업 자체를 좀 축소한 그러니까 그런 뭐 상황이고요.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전에는 핸드폰에도 LCD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 핸드폰에도 OLED가 들어가기 OLED로, 때문에 네, OLED라고 하죠. 네. OLED.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결국 이 OLED의 경쟁력이 LG 디스플레이의 이 실적을 갖다가 가늠하는 제일 큰 잣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OLED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용 OLED는 삼성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력은 어느 쪽입니까? 네, 사실은 삼성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바로 아이폰, 네네. 애플의 아이폰인데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LG의 제품을 전부 OLED. 다 네, 예. 채택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아이폰과 뭐 삼성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뭐 굳이 따지자면 네,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의 많은 제품에도 네. LG의 제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LG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OLED 같은 경우에도 2013년부터 지금 가장 먼저 네, 개발에 뛰어들었고 시장 점유율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수출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이기 때문에 삼성보다도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는 더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LG가 그 OLED 분야에서 무슨 롤러블 OLED니 뭐 네. 밴더블이니 해가지고 정말 네. 듣도 보도 못한 걸 보여주면서 네. 기술력이 좋다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TV에 쓰는 대화면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뭐 요새 종종 전광판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전광판들이 화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벽걸이형 커다란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LG의 기술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LG의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또 하이투자증권에서도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 뭐 호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좋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적자를 계속했던 부분도 영업 손실도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네.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떤지 계속해서 좀 내용을 전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뭐 이제 가장 먼저 항상 전해드리는 게 뉴스에 또 그렇죠. 호재 이런 네네. 것들인데 한번 먼저 오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SID라고 하는 네, 차세대 이제 이런 모니터 디스플레이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차대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도 LG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또 보여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하반기에 사실은 삼성보다 더 독보적인 기술이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폴더블 또 벤더블 그리고 투명한 뭐 OLED까지 개발을 해내면서 지금 뭐 게임 분야에서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집콕 생활이 지금 이제 유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도 이 게임 시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이 게임 시장에서도 이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독점적으로 치고 나갈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 앞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폴드블이나 밴드블이나 이런 디스플레이를 얘기할 때 말하자면 삼성의 접는 스마트폰, 네. 폴드블 폰 이런 데는 직접 적용이 돼 가지고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TV에도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롤러블이니 폴더블이니 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은 인정을 하겠는데 네. 이게 지금 당장 뭐 옆집에서도 사고 나도 사고 이런 네.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네, 또 네.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OLED TV가 잘 팔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휘고 뭐 투명이고 말리고 하는 거는 나중 얘기고 네. 지금은 우선은 OLED로 만든 LG 이 디스플레이의 OLED로 만든 TV가 잘 팔려야지 결국은 LG 디스플레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실적이 좋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OLED의 출하량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1,0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건 전세적으로 이제 처음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이상 보급이 되고 있고 이제 한 해에도 몇백만 대씩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출하된 양도 굉장히 많고요. 올해도 그만큼 더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도 실적으로 굉장히 연결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OLED 관련해서는 중국이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의 기술은 아무래도 LCD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네. OLED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굉장히 뒤떨어지는 걸 보이고 있고요. TV를 뭐 저가 TV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화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왜 굉장히 비어 있는 그런 TV들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국 제품들이 OLED 시장에서는 확실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 접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정말 기술이 좀 발달한다면 TV도 좀 집에서 네.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요즘 뭐 벽걸이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막 접는 TV도 나오고. 그 왜 롤러블 네, TV 롤러블 일단 TV. 시연은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이제 상용화가 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이제 먼저 상용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롤러블 TV가 나온 만큼 사실은 이제 LG에서는 지금 종이만큼 얇은 TV를 이미 내놨거든요. 버클형 네. TV로 이런 것들이 이제 롤러블 TV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는 좀 이제 편안하게 식탁으로 쓰다가 식탁에서 TV가 올라오고 이런 시대가 곧 개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또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사실은 뭐 이런 뭐 폴더블 밴더블뿐만이 아니라 투명한 TV도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리콘처럼 이제 있다가 거기서 바로 TV가 나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요. 그렇죠. 뭐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지도 내비게이션을 다른 네.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유리창에다가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신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이게 범용화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많은 신기술들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아직 그게 네. 막 매출을 일으키고 막 우리 생활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삼성이 따라가려는데 못 따라가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네, 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정말 실현이 된다면은 주가에도 확 영향을 미치겠죠. 네. 지금은 아직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니까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앵커님 입장에서는 뭐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만약에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미래를 좀 그려본다면 네. 향후 10년 뒤에 혹은 좀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뭐 정말 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왔을 때 주가가 지금의 10배, 20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주가가 10년 내내 이렇게 똑같은 주가일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뭐 정말 왜 주가가 지금 왜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뭐 사실은 제가 보니까 여러 기업 이제 일단은 기업 실적 뭐 분석도 해오지만 동일 업종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미 주가가 다른 더 작은 업체들이 더 비싼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많이 갖고 오는 종목 중에 뭐 워닝 IPS 같은 경우 지금 디스플레이 비해서 주가가 2.5배, 그리고 SK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16배,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5배, 뭐 덕산 네오룩스도 2배 정도 되는 주가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시총은 뭐 워닝 IPS는 3분의 1, 뭐 SK 머터리얼즈도 2분의 1,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지금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총이나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학습 효과 아닐까요? 그러니까 LCD 때 굉장히 실적 좋고 이러다가 그게 온전히 중국 업체한테 넘어가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실적도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네, 최근 맞습니다. 3년 보면 계속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과연 OLED 기술도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들 투자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국에서 많은 기술을 빼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지금도 뭐 산업 스파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고. 최근에 매각하기로 결정된 메가나칩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게 OLED하고 관련이 있는 기술인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중국이 결국은 이 기술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빼가든 따라오든 하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겠느냐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요새도 보면 요새는 옛날에는 기술 가져가기가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CD라든지 이런 커다란 매체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그렇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USB 하나만 있으면 네, USB도 있고 뭐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더 작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 빼가기는 더 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만큼 보안도 더 강력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LG에서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기술이 나간다고 해도 중국에서도 LCD 기술이 나가고 따라오는데 5년 이상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의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예상을 해볼 때는 앞으로 5년 정도는 충분히 LG에서 훨씬 세계를 압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요즘에 워낙에 장세도 좀 변동성이 너무 크고 네. 또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또 장기 투자 너무 불안해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사실 어떻게 주식을 사놓고 보면은 이렇게 묻어두고 안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덮어두고선 잠깐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에 막 파란불 켜고 있으면 심장이 정말 너무 막 바운스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어디 정말 우리가 어디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 누구 말처럼 어디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정말 묻어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럴 때 진짜 네, 좀 그런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사실. 맞습니다. 네, 기업 실적 어떤지 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네, 뭐 제가 기업 실적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매출액을 보면 29조입니다. 네, 사실은 29조 매출액 지금 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인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작년까지는 빨간불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조의 영업이익 내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도 1조 정도 내고 있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ROE까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퍼도 7.0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PBR도 제가 뭐 항상
1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0.65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 회사의 앞으로 굉장히 좋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PBR도 0.65, 지금 1 이하인 네. 경우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1 이하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PER도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고, 네, 실적이 지금 계속 또 흑자 전환될 거다라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동일 업종은 어떤가요? 네, 사실은 뭐 동일 업종들을 보면 일단은 영업이익이 요새 굉장히 다 빨간불입니다. 네. 네, 그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업이익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단기 순이익도 다른 뭐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좋은 불을 켜면서 달려가고 있는 회사다. PBR도 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뭐 3.7, 뭐 5.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가운데 이런 큰 회사가 굉장히 낮은 PBR 갖고 있는 것도 저는 좋은 지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지금 어떤가요? 해안선 그래프 분석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은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아까 김기상 앵커님 말씀처럼 2007년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2007년 11월 1일 날 최고가 58,700원이었는데요. 지금 뭐 최저가를 이제 뭐 8,000원대까지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22,800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있는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뉴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악재가 혹시 있을까요? 악재가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혹시 매도를 뭐 외국인들이 항상 공매도가 또 시작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러 방면에 많은 매도를 치고 조금 네. 주가가 올라가면 많이 팔고 조금 올라가면 많이 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꽤 많은 것 같던데. 엄청 많습니다. 지금 네. 외국인 뭐 지분 소유율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네. 네, 그렇지만 뭐 요새 조금 좋은 종목은 다 외국인들이 껴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공매도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네. 때는 이 기업이 과연 이만큼 올라도 외국인이 팔 종목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네.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으로 또 지금 우리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해안선 그래프도 뭐 이렇게 항상 종목 분석을 해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박스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뭐 27,600원 최고가를 찍었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다시 박스권 위인 27,0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사실은 뭐 투자 의견 컨센서스를 봐도 많은 업체들이 지금 뭐 하이투자 같은 경우에 36,000원대에 가장 최고가를 내놨고 35,000원대를 예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5배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지금 뭐 투자 의견은 3.94로 매수 정도에 있지만 이 정도 평가라면 저는 뭐 강력 매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들어가신다면 뭐 오늘도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지금 들어가시면 최소 1.5배 이상 가져가실 정말 수 좋은 있다고. 네.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다른 그 증권사에서는 투자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좀 해주시죠. 네, 여러 증권사가 뭐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가장 제가 보니까 낮은 데가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37,000원, 31,000원, NH투자에서는 25,000원인데 25,000원 이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건 소용이 없다고 보고요. 하이투자에서 36,000원 가장 높은 주가를 내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36,000원 이 이상은 금방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올해 하반기 정도면 직전 목표
직전 고가였던 58,000원까지는 아니어도 5만 원 이상 뚫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지금 이 그 목표가가 나온 시점이 보니까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나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공매도 잔고 물량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공매도 이후에는 매수 목표가를 조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지금 목표가를 그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매수 조정을 공매도 이후에 안 했다는 건 이런 회사들에서도 지금 이 회사는 좀 견조하게 갈 만하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많은 뉴스들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들도 아무래도 굉장히 참고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장기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그냥 단기적으로 우리가 항상 가져갔던 뭐 4%에서 5% 네. 수익만 보고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보세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올해 말까지 쭉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매일마다 주가는 변동하기 마련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매출 극대화와 함께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뭐 파란불 켜면서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이 최저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금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뭐 LG 디스플레이 투자 포인트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2013년에 처음으로 OLED 풀 HD의 양산 성공하면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수상 기록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최대 실적을 기반으로 앞으로 훨훨 날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TV용 OLED가 스마트폰에 추월해서 50%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마다 가파르게 커지는 OLED 수요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고 또 광저우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예상하면서 더 앞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차량용 디스플레이 기술도 앞으로 전기 자동차와 함께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기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더 많은 분야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수미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